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 정벌에 나선 대표 수비수 김민재, 이탈리아에서도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잉글랜드 원정에 나섭니다. 유럽 무대 진출 두 번째 시즌 페네르바체, 나폴리를 거치면서 유로파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미 리버풀과 홈경기 나폴리 소속으로 4대1 승리를 이끈 바 있지만 안필드 원정 잉글랜드 땅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 시즌 지금까지 펼친 활약을 통해서 유럽 최고의 센터백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 리버풀 원정은 나폴리가 16강을 조 1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쇼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유럽 현지에서도 리버풀의 홈 경기임에도 나폴리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네덜란드 수비수 리버풀의 핵심인 판다이크보다 현재 김민재 선수의 폼이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리버풀과 나폴리의 경기를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5일과 6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16강 진출팀 조 1위가 누가 되는지 다양한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조 경기들은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2시간대에 나눠서 열리는데요. 유럽의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한 경기는 새벽 2시 45분, 한 경기는 새벽 5시예요. 11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나폴리가 리버풀과 원정 경기 치르고요. 같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은 마르세유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나폴리는 일단 이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는데 조 1위로 가는지 여부를 가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직 16강에 오르지 못했죠. 마르세유와 경기 승점 1점은 최소한 얻어야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조의 상황을 살펴보면 B조에서도 이변이 나왔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5점으로 탈락했고 클럽 브리헤와 포르투가 1위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C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조별리그 탈락하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15점으로 1위 확정했고요. 인테르 밀란이 승점 10점으로 2위로 16강에 오릅니다. D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 비기게만 해도 16강에 오르게 되고 승리하면 조 1위로 16강에 오르고요. 마르세유가 스포르팅을 상대로는 2전 전승인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2패예요. 마르세유는 반드시 이겨야만 좀 16강에 오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르팅 리스본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또한 16강 진출권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조에서는 첼시가 16강 진출을 확정했고요. 이탈리아 챔피언인 AC 밀란이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경쟁하고 있어요. 밀란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잘츠부르크에 패배한다면 3위로 유로파리그로 가게 됩니다. F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16강 진출을 확정했는데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마지막 라운드 셀틱과의 경기를 이겨야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프치히는 샤흐타르 원정에서 승리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지 못한다면 1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G조에서는 맨시티와 도르트문트, 세비야가 16강 진출을 다투고 있는데요. 맨시티의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맨시티가 세비야를 이길 경우 도르트문트가 2위로 16강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최약체인 코펜하겐과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맨시티와 도르트문트가 16강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조에서는 유벤투스가 조별리그에 탈락하는 충격을 입은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과 벤피카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벤피카가 그래도 이제 전력상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마카비 하이파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파리도 1위를 차지하려면 유벤투스 원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A조 상황 살펴보면 나폴리와 리버풀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어요. 아약스가 레인저스를 상대로 1승을 거둔 것이 유일한 승리고 나폴리, 리버풀에게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5전 전패예요. 그런 가운데 나폴리와 리버풀 이 맞대결에서 나폴리는 사실 2대0으로 져도 3대0으로 져도 조 1위가 확정이 됩니다. 서로 간의 상대 전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축구연맹은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가르거든요. 나폴리가 5전 전승에 20득점 4실점으로 현재 유럽 최강의 폼을 보이고 있고 리버풀도 15득점 6실점인데 공격 수비 모두 나폴리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나폴리 원정에서 4대1로 크게 졌기 때문에 4대0이나 5대1이나 6대2 최소한 4골 차 4-5골, 6골은 정도는 넣어야지 이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나폴리와의 경기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말에 있을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의 3대1 전적을 보더라도 나폴리가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왔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최근 맞대결도 나폴리가 4대1로 이겼는데 2019년 당시에도 2019-2020 시즌 조별리그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도 나폴리가 홈에서 리버풀을 2대0으로 꺾었고 원정 가서도 1대1로 비기면서 1승 1무로 앞선 전적을 보였고요. 2019년 여름에 있었던 프리시즌 신선 경기 맞대결에서도 나폴리가 3대0 완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리버풀이 마지막으로 나폴리에 승리한 것은 2018년 12월 당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리그였었는데요. 그때도 리버풀이 홈에서 간신히 1대0으로 이겼고 나폴리도 홈에서 리버풀을 이겼기 때문에 나폴리가 최근 6번 리버풀과 맞대결해서 4승 1무 1패로 절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결에서 나폴리가 크게 이겼어요. 사실은 경기 결과가 4대1 승리인데 5대1, 6대1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폴리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얻었으나 결정력이 아쉬워서 4골밖에 못 넣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치엘린스키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나왔던 것이 리버풀을 좀 더 흔들리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반 31분에 치엘린스키의 어시스트를 받은 앙기사의 추가골, 그리고 전반 44분에 크바라첼리아의 어시스트에 이은 조바니 시메오네의 골까지 터지면서 이미 전반전에 3대0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2분 만에 치엘린스키가 4대0을 만들었는데 그 직후에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긴 했거든요. 이 이후 사실 조금 느슨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가 5번째 골, 6번째 골을 넣을 수 있었겠지만 조금은 체력을 안배하면서 선수 교체도 진행을 했고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주중 주말 경기 이어지는 과정 속에 리버풀전을 4대1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리버풀이 나폴리를 상대로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올 시즌 그야말로 클롭 감독 부임 후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금 9위까지 쳐져 있는데 최근 2연패 과정에서 패배를 당한 팀이 승격팀인 노팅엄 그리고 강등을 간신히 면했던 현재 강등권에서 고전했던 리즈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1대0으로 이겼고 살아나고 있던 웨스트햄도 1대0으로 이겼고 특히 레인저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는 7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아약스 원정도 3대0으로 이겼는데 결국에는 뒷공간에 대한 문제, 상대 역습에 취약한 문제들을 노출하면서 노팅엄전 1대0 패배와 리즈전 1대2 패배로 최근 부상 선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일부 선수들이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폴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최근 6경기 전승으로 나와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와 세리에 A 경기를 포함해서 14연승으로 구단 창단 후 최다 연승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까지 이기면 14연승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안필드 원정이라는 점, 사실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리즈 유나이티드에 당한 패배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안필드에서 패배한 것이고 버질 판다이크 선수의 기록으로 보자면 2018년 1월 이후 무려 5년 만에 판다이크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리버풀이 패배했던 것 69연속 무패가 끝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래도 리버풀이 승점은 챙겨가면서 자존심을 챙기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 이어서 리버풀이 너무나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새벽에 있는 토트넘 원정이다 보니까 사실 리버풀이 이번 경기는 4골 차로 이겨야 16강에 1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미 16강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에 무리하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나폴리도 마찬가지예요. 4골 차 이상으로 지지만 않으면 1위를 확정하기 때문에 아탈란타와 주말 리그 경기도 중요해서 양팀 모두 최정예로 뛰지는 않겠다. 다만 나폴리가 수비의 핵심 선수 중에 하나인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김민재 선수까지 빼면 자칫 잘못하면 대량 실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 올 시즌 좋지 않아요. 최근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즌 개막 후에도 안 좋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커뮤니티 실드를 3대1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시즌에 시작을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었던 풀럼전 2대2로 비겼고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1대1로 비기면서 첫 2경기 못 이겼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도 2연패를 당하고 있던 최악의 맨유를 상대로 2대1로 지면서 3연속 무승으로 지적받았거든요. 본머스의 9대0 승리, 뉴캐슬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나는 듯 했지만 고전하고 있던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 0대0으로 비겼고 무엇보다 나폴리 원정에서 4대1로 패배하면서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한 수 아래의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2대1로 이겼지만 브라이튼전도 질 뻔하다가 3대3으로 비겼고 또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도 3대2로 지는 등 사실 아약스, 레인저스 이런 챔피언스리그에서 확실하게 한 수 아래인 팀들을 상대로만 승리를 거뒀지 제대로 된 승리가 올 시즌에 거의 없다시피 했던 리버풀입니다. 그러다가 맨시티를 상대로 한 홈경기 막강 전력인 맨시티를 1대0으로 꺾으면서 역시 그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이구나 했으나 말씀드린 노팅엄전, 리즈전 연속 패배로 인해 다시금 분위기는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리버풀이 노팅엄과의 경기 그리고 리즈와의 경기에 보여줬던 수비 실수, 수비 집중력 문제 컸는데요. 노팅엄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 10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후방에서 모건 딥사이트가 롱볼을 연결했고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패스, 논스톱 슈팅이 골대를 받고 나온 후 혼전 상황에서 아워니가 툭 밀어넣었거든요. 리버풀 선수들이 측면으로 오가는 그 정지된 상태에서의 롱볼을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들, 문제는 혼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들은 신체 컨디션과 정신적인 컨디션이 모두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리즈와의 경기 막판 결승골을 허용한 장면에서도 왼쪽 측면에서 용토의 컷백이 올라올 때 측면에서 수비 압박도 안 됐고 문전에서 판데이크 선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좀 두 명의 공격수가 쉽게 공을 연결하고 슈팅할 수 있게 빠뜨렸습니다. 리즈의 공격 전개도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리버풀의 압박 밀도와 대인 수비 집중력이 너무나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리버풀이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공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리즈와의 경기 패배할 때도 전반 14분에는 오른쪽에 알렉산더 아놀드가 길게 넘겨준 공, 왼쪽에 앤드류 로버트슨이 올린 크로스 패스, 살라 선수가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멋진 득점점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맨시티를 꺾을 당시에는 후반 31분 골키퍼 알리송의 기가 막힌 롱킥을 살라가 받아서 칸셀루를 제치고 들어가 골키퍼와 1대1 상황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차지했던 살라, 올 시즌에 상대적으로 리버풀이 부진하기도 하고 또 득점 페이스가 홀란이나 케인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꾸준히 골을 넣어주면서 팀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지난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입단 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따르기도 하지만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인 다르윈 누네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헤더 슈팅을 구석으로 연결하면서 골맛을 보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리버풀도 헤트피스 상황에서의 플레이라든지 누네스의 높이라든지 살라 선수의 결정력이라든지 측면 풀백들의 크로스 능력이라든지 공격 무기는 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괜찮은데 문제는 수비적으로 아쉽다 보니까 팀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나폴리가 이번 경기 공격적으로 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실점을 아예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나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의 올 시즌 부진에는 사실 부상 선수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고 있어요. 일단 나비 케이타와 챔벌레인은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상태고요. 부상자로는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콜롬비아 윙어인 루이스 디아스 빠져있고 디오고 조타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인데 이 선수도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핵심 센터백인 조엘 마티프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사실 조고메즈의 부진 속에 리버풀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부상자가 많을 때 임대로 데려왔던 브라질 미드필더 아르투르 멜루도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선수 보강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새로운 부상 선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로 빠진 선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클롭 감독이 최근 리그 2연패를 당하면서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전술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4-3-3을 주로 써왔었는데 4-3-1-2로 중앙지역을 조금 두텁게 해서 포백을 보호하고 투톱으로 상대를 역습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네스, 살라 투톱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말씀드린 대로 주말 토트넘과의 경기가 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온 티아고 알칸타라라든지 또 최근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한 레프트백 앤디 로버트슨이 좀 휴식을 취하고 커티스 존스와 코스타스 시미카스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레프트백으로 뛸 것이다. 즉 리버풀도 최정예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폴리 역시 주전 공격 라인이 일부가 쉬게 되면서 라스파도리, 폴리타노, 은돈벨레 같은 로테이션 자원들이 출전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흐마니와 후보 골키퍼 시리구는 아직 부상 중인데요. 후스쿼드닷컴의 양팀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말씀드린 대로 누네스와 살라가 빅앤 스몰 투톱을 구성하고 파비오 카르발리 선수가 활동량이 많은 2선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상 이제 공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3미들로 존스, 파비뉴, 엘리엇이 나섭니다. 역시 카르발리오, 존스, 엘리엇 같은 젊은 선수들, 혈기왕성한 선수들, 체력이 좋은 선수들, 유망주들이 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포백 라인도 치미카스, 판데이크, 고메즈, 알렉산더 아놀드인데 고메즈와 판다이크밖에 뛸 수가 없어요. 센터백의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골문은 알리송이 지킵니다. 나폴리는 크바라첼리아와 라스파도리, 폴리타노가 뛰면서 오시멘과 로사노를 쉬게 해줄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치엘린스키, 로보트카, 은돈벨레, 앙기사 선수가 지난 주말 사소올로와의 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렀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상에서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연달아 출전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을 고려하기보단 또 잉글랜드 무대에 경험이 있는 은돈벨레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백 라인에도 주앙 제주스와 마리오 후이 선수를 쉬게 하면서 올리베라와 웨스티고르가 김민재, 디 로렌초와 함께 포백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최근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웨스티고르, 제주스와 함께 번갈아 호흡을 맞추고 있거든요. 웨스티고르는 오른발잡이고 제주스는 왼발잡이라서 제주스와 함께 뛸 때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고 웨스티고르가 뛸 때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뛰는데 어느 자리로 가든지 자신의 파트너 뒤를 커버해주고 후방 빌드업도 하고 심지어 풀백 자리까지 뛰는데 파트너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사실은 오른쪽 왼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전천후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리버풀도 로테이션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후스쿼드닷컴은 나폴리가 3대1로 크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승부 예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리그 2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보다 강등권이 더 가까운 상황이 됐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나마 좋은 성적을 거둬오고 있는 올 시즌 리버풀은 나폴리에 4대1로 패배한 경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만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팀인 나폴리는 지난 주말 사솔로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며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고 공식 경기 13연승 이어지고 있다. 리버풀이 지난 토요일에 올 시즌 홈에서의 첫 번째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두 번째 패배를 안길 것이다.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A조에서 1위로 16강에 오를 팀은 나폴리가 될 것이 유력한데요. 그렇다면 16강에서 만날 팀은
다른 리그의 팀이자 또 16강을 2위로 올라온 팀입니다. 현재 2위로 올라온 팀들 중에 만날 수 있는 후보가 포르투갈의 벤피카나 벨기에의 클럽 브리헤, 독일의 도르트문트, 또 포르투갈의 포르투 같은 팀들이거든요. 물론 이 팀들 중에서 아직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현재 나폴리의 기세와 전력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면에서 나폴리가 앞설 수 있는 팀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폴리가 올 시즌 리그 우승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8강, 4강 내지는 최초 결승 진출까지 노릴 수 있는 정말 역대급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그 중심에 있고 이번 리버풀 원정이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일 것 같습니다. 유럽의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 그래도 홈팀 리버풀, 안필드에서 강한 리버풀의 유세를 전망하고 있어요. 승리 평균 배당률을 살펴보면 리버풀이 1.75배, 무승부 4.25배, 나폴리가 4.19배입니다. 하지만 안필드에서 아무리 리버풀이 강해도 최근에 리버풀이 흔들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 경기보다 주말 토트넘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비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폴리가 연승을 못하더라도 리버풀이 지지는 할 것이다. 혹은 나폴리가 정말로 리버풀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 김민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쇼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세트피스 상황, 김민재 선수의 첫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 나오면 어떨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한준TV와 함께 김민재 선수의 안필드 첫 경기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